네, 어벤져스 전략회의 5월 13일 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선거가 한 20여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. 어떤 전쟁이 벌어지면요,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.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느냐가 중요할 겁니다. 그리고 또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진지를 방어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. 근데 지금의 이 대선 형국을 보면 일단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지금 맞닥뜨려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, 근데 이재명 후보는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꽤 많은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지금 무기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,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지금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잇따라서 사실상 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고 있는 이 TK 지역, PK 지역을 연일 공략을 하고 있고요. 또 이 지역의 지지율이 꽤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김문수 후보에게 정말 싸우려면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에서 탈피를 해서 무기를 가져야 된다. 그 무기가 결국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,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전투를 벌이지 않겠는가, 그런 제안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, 그래서 어제 계엄에 대해서는 일부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는 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탈당 여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의 한 60% 정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선거를 이기려면 이 중도층들의 표를 갖고 와야 되는데,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국민의힘을 찍어줘야 될지 그걸 모르겠다. 더군다나 지지층들마저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될 이유를 좀 제발 만들어 달라라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저희 오늘 이 단톡방에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서 이번 선거는 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결국 내가 후보자를 찍어야 될 근거와 이유, 동기, 일단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. 그리고 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대선은 좀 전망적 투표 성향이다.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그 투표, 총선은 반대로 이제 회고적 성향의 투표다. 지난 몇 년 동안 과거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건데, 이 김문수 후보가 이 미래 대 과거에서 미래 그쪽 그 프레임을 좀 선점을 해야지만 이재명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고 뭐 네. 그런데 오히려 지금 바뀌었죠. 예, 바뀌었어요. 오히려 이재명이 짜놓은 프레임, 이번 6.3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이다. 김문수 후보는 내란 후보다. 뭐 하는 식의 그 프레임에 오히려 말려들어서 거기서 못 벗어나오고 있는 형국이죠. 네. 자, 그러다 보니 선거 운동이 꽤 힘을 가져야 되는데 힘이 굉장히 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런 힘을 보충할 생각을 그렇게 썩 없는 것 같습니다. 과연 지금 지금의 상황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, 지금 초반 며칠, 지금 어제 오늘 유세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게 좀 관심을 끌기에는 참 역부족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.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아니, 당의 이 당원이면 무조건 운동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런 예를 한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서 학폭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실컷 때려놓은 가해자가 이제 끝나니까 야, 이제 우리 과거 다 잊고 그냥 잊어, 그냥 우리 같이 함께 해 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?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들,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만이 그 피해를 당한 사람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? 근데 실컷 때려 놔놓고 또 거짓말로, 사실 뭐 사기로 후보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따라줘야지만이 경쟁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흔쾌하게 이 지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의 형국을 보면 야, 뭐 맞은 거는 뭐 그거는 옛날 일이고 무조건 너 같이 해야 돼.
그리고 너 이게 이번에 지면 네 탓이야? 라고 하는 이런 일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횡행하는 것 같아요. 그 뭐 택도 없는 소리고요. 그건 뭐 이제 피해자가 오히려 아니 가해자가요. 오히려 자신의 그 가해 행위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커녕 계속해서 가해를 연속적으로 들이대는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요. 역대 어느 선거를 보더라도요. 최종 결선까지 올라서 이렇게 접전을 벌이다가 탈락한 후보에 대해서는요. 정말 공을 들여서 그 후보의 어떤 그 지원 유세를 끌어내기 위해서 물밑 작업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. 네. 2007년에 이명박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이후 아깝게 탈락한 그 박근혜 후보를 그 결국 12월 초 정도 돼야지 박근혜 후보가 등장을 하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 몇 달 동안 참 공을 들이면서 음. 그 결국 그 지원 유세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니 이거는 거꾸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1, 2, 3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뭔가 내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. 일요일에 썼어요. 근데 답이 없어요. 그래서 월요일에 또 한 번 또 같은 얘기를 했어요. 아직도 답이 없어요. 그런 상태 한동훈의 그 공개적인 그런 요청에 공식적인 답도 못하는 사람들이 뭘 어디다 대고 뭘 하라는 거죠? 네. 사실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이 자체가 보면 결국 한동훈 전 대표와 지지자분들의 힘이 뭐 거의 결정적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이는 조건이 아니라 최소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저희한테 표를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. 그렇죠. 이 세 가지를 전제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과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. 그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내가 뭐 몸값을 높게 쳐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만이 선거운동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제시한 부분이에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심각성과 필요성을 여전히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오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여부는 본인의 뜻이다라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 문제 한번 살펴보고요. 그리고 벌써부터 이 친윤들이요.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번 선거 패배하면 다 한동훈 당신 때문이야 라는 프레임 짜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자기들이 정말 이 난리를 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사죄나 책임지는 모습이 하나도 없으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벌써부터 한 전 대표에게 돌리기 위한 공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. 자, 그 문제 하고요. 요즘 홍준표 전 시장이 좀 뭔가 이상합니다. 오늘 홍준표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오늘 민주당에 가서 지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이재명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글쎄요. 이게 뭐 홍 전 대표 측에서는 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확실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투항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이거 좀 뭔가 수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.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